사천 5일장의 추억. 바람이 배웅을 받으며 집에서 나와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끝나는 마을 어귀에서 35번 국도 영천 방면으로 우회전해서 몇백 미터 가다가 목에 이리 마을 버스 정거장 있는 곳에서 멈추었다. 그곳에는 중절모를 쓴 노홍들과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노파들이 여럿 있었다. 할멈을 태운 할멈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다리를 건너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70 전후의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운기가 다리를 건너온 후 나는 좌회전을 하며 노인들에게 목례를 했다. 허름한 농촌 버스가 와서 정거장에 멈추는 것을 보고 나는 화목장이란 것을 알았다. 화목장은 1, 6일이다. 이 숫자가 들어가는 날이면 노인들이 화목장 구경 가려고 이곳 정거장에 모인다. 내가 태어난 곳은 이곳 현서에서 영천 방면 노귀제를 넘어 그리 멀지 않은 지풍김이다. 지풍김이는 옛날부터 불린 옛지명이고 지금 행정명은 입석 이동이다. 내가 태어난 마을 지풍김이는 35번 국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보현산 중턱이다. 나는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마을에서 10리 떨어진 좌천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때는 비포장 자갈길이었다. 6년을 나는 왕복 20리를 걸어 초등교육을 받으러 면소재제인 좌천을 다녔다. 그 당시 지풍김이에는 30여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논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밭도 넉넉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여러 집이 살았으니 집집이 겨우 목구멍에 불칠하며 연명했다. 경작지가 부족하다 보니 산에 의존하는 삶이었다. 산은 땔감과 먹을거리를 동시에 제공했다. 고사리, 참나물, 어수리 등 귀한 산나물이 풍부한 보현산은 지풍김이뿐 아니라 더 들어간 배나무지기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학교가 있는 좌천면에 5일장이 서는 것을 알았다. 장날이면 나는 즐거웠다. 그 까닭은 학교를 마치고 장터를 돌며 누군가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큰 고모 내외였다. 그들은 장돌뱅이로 경북 일대의 5일장을 누비며 농산물을 유통하는 장사꾼이었다. 한쪽 눈이 성치 못했던 나의 큰 고모부는 시커먼 안경을 늘 쓰고 다녔는데 그는 추를 달아 무게를 재는 저울을 늘 가지고 다녔다. 큰 고모도 마찬가지였다. 앞치마 같은 돈 주머니를 찬 큰 고모를 좌천면장에서 만나면 그녀는 나에게 10원짜리 동전을 한두 개 주었다. 그 돈으로 전방에서 뽀빠이를 사 먹곤 했다. 어떤 장날은 큰 고모가 남편과 나란히 있는 것을 멀리서 본 나는 바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둘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큰 고모부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동전을 준 적이 없었다. 큰 고모가 동전을 주는 것도 혼자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는 나는 어떡하든 동전을 얻어 뽀빠이를 사 먹기 위해 몇 시간을 죽치고 멀찌감치서 기회를 노린 적도 있었다. 고모에게서 받은 동전으로 산 뽀빠이를 얻어먹으려고 또래들이 장날이면 내 옆에 붙어 다녔다. 5일장에 대한 또 하나의 기억은 산나물을 팔러 온 조모를 보고는 창피하여 모른 척한 것이다. 장터에서 본 척만 척했던 조모는 집에 돌아올 때 박하 사탕을 빠뜨리지 않고 사왔다. 산나물을 내다 팔아 사준 사탕을 족족 빨면서도 나는 장터에서 조모가 나무를 펼쳐놓고 쪼그리고 앉은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5일장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약장수가 떠버리는 곳이다. 뱀과 두꺼비 같은 징그러운 동물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눈요기를 제공하며 중간마다 고약을 파는 약장수 구경하는 것은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장구경을 한 날은 즐거움 뒤에 늘 몽둥이가 따라다녔다.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호되게 맞았다. 어린 시절 나에게 동전을 얻는 즐거움을 주었던 자천장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고
장날짜도 이젠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천장날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느 봄날이었다. 조모를 마을 어귀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모친이 장독대 옆에서 나무를 손질하다가 쿵 쓰러졌고 바로 저승으로 갔다. 그렇게 나의 모친은 유년 시절 내가 자천장이 뭔지도 모를 때 장이 서던 날 죽었다. 어린 시절 자천장에서 나에게 동전을 슬그머니 쥐어주던 큰 고모는 칠순이 훨씬 넘었고 지금도 영천장날이면 길거리에서 약초를 펼쳐놓고 장돌뱅이 생활을 한다. 나의 큰 고모부님은 그 일을 평생 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큰 고모는 몸 하나만 가지고 시집을 가서 친정을 위해 늘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몇십 년이 덧없이 흘러 고향 지풍기미에서 그리 멀지 않은 화목장이 서는 날 나는 자천장에 대한 기억을 돌이켜본다. 이곳은 아직도 면장이 선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화목장을 찬찬히 돌며 어린 시절 자천장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의 생은 단 한 번 핀 설도록 고운 꽃이구나. 취해도 좋을 삶을 팔고 찾는 장돌뱅이로 산천 떠도새 가야겠네. 가야겠네. 이 땅을 위한 춤을 추며 어우와 넘자 어우와 넘자 새벽별도 흐른다. 무학봉의 장돌뱅이 노래가 울려 퍼진다. 언제였던가? 내 핏줄의 줄기 중에 증조부가 엿장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았다. 그가 장돌뱅이였던 것처럼 나도 장돌뱅이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 취해도 좋을 삶을 팔고 찾는 장돌뱅이로 산천 떠두세.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내 나라 내 땅에 발자국 남기며 빈병도 좋아, 망가진 양은 냄비도 좋아, 보리쌀도 좋아, 뭐든지 가져오소. 쫀득쫀득한 가랜엿이요. 쨍구랑쨍구랑 철컥철컥. 얼굴도 보지 못한 증조부는 이렇게 외치며 장판을 돌아다녔을 것이다. 그의 장돌뱅이 근성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2009년 4월 1일 경북 청송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